잔혹하게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의 범행 미스터리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사건 발생 2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. 앞으로의 수사 과정도 쉽지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경기 기자. 네. 고유정 씨는 지금 경찰 조사 받으면서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? 어떻게 하고 있어요? 고 씨는 앞서 전해드린 이 리포트처럼 우발적인 상황에서 벌어진 범행이었다라는 최초 진술 이후로는 진술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. 네. 이 거짓말 탐지기에다가 이례적으로 프로파일러가 6명 정도씩 투입됐다고 전해지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. 현재 고 씨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 네. 아마 설득을 시키려는 걸 포기한 것 같아요. 자기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안 믿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기로 결심했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참 유가족은 물론 또 국민적인 공분도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와 있다면서요. 네,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이 올린 글입니다. 예. 이 살해당한 강 씨가 힘겹게 이혼을 선택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양육비를 보내왔고 전 남편이 네, 그러니까요. 그렇죠. 고 씨의 재혼 사실도 이 고 씨가 아들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지 않자 이 가사 소송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유가족은 이 고 씨에 대해서 사형을 원한다, 무기징역도 가볍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. 이 글은 현재까지 6만 5천여 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내와 이혼했지만 아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양육비를 보내가면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아들을 이제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건데 내려갔다가 뜻밖의 이런 참변을 당한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혼 후에 약 2년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없었던 강 씨가 최근 가사소송을 통해서 면접 교섭권을 얻었고 지난달 25일에 이를 행사한 겁니다. 예. 이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보게 된 이 강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유가족 측에서 공개했는데요. 강 씨가 6살 아들을 만나러 가는 차량에서 이 노래를 흥얼대는 블랙박스 영상입니다. 저 제주도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블랙박스 영상인가 보죠? 네, 그렇습니다. 어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고 씨의 전 남편이고 아기 아버지 그 생전에 이제 이 차 안에서 저렇게 노래를 했다는 게 누구 노래를 지금 흥얼거린 거죠? 네,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인데 예.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은요. 이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가사를 개사해서 부르는 부분도 나옵니다. 음질이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들려드리지 못하지만 네. 이렇게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의 그 설레임, 기다렸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. 네. 고 씨는 왜 이렇게 이 아들도 사랑하고 하는 강 씨를 전 남편을 살해했을까요? 이 범행 동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고 씨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게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네. 이 속속 드러나는 정황은 이보다는 고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이 고 씨가 강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본인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. 아, 전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저런 문자를 보낸 것처럼 해놨다? 그렇죠.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문자를 조작했다는 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리고 말이죠. 강 씨가 그 숨진 전 남편이 체격이 큰 편이었다고 그러던데 이 평범한 30대 주부가 체격이 큰 남성을 홀로 살해했다는 것도 의문이 들어요. 이 신상 공개 보셨겠지만 고 씨는 평범한 30대 주부입니다. 이 키도 160cm 정도로 전해지는데요. 예. 반면에 강 씨는 180cm에 80kg이 넘는 보통 남성들보다는 체격이 큰 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 씨가 우발적으로 강 씨를 살해하려고 했어도 이 강 씨가 충분히 피하거나 제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대목인데요. 네.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혹시 고 씨가 약물을 사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봤습니다. 예. 그래서 혈흔 등을 채취해서 검사했지만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물질은 검출되지가 않았습니다. 약물은 아닌 것 같다. 네.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?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물론 이 부분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예. 이 고 씨와 공범이 있을 만한 동기,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이득을 나누어 갖는다거나 이 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
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나 인물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네. 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 펜션 CCTV 영상을 봐도 이 펜션에 들어간 건 고 씨와 강 씨인데 이 나온 것은 고 씨 혼자였기 때문입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렇게 잔혹한 살인을 이 평범한 여성이 혼자 저질렀다는 점은 어쨌든 믿겨지지가 않습니다. 이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대목입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여성도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. 그래요? 이번 경우에도 범행 수법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과 또 다른 점을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. 네. 가령 시신 훼손 방식에서 주부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 이런 점들을 좀 주부의 꼽고 특성? 있습니다. 네. 현재 근데 시신 훼손 방식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떠돌고 있어요. 예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하고 네. 있습니다. 경찰 수사는 현재 왜 이렇게 더디냐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. 사실 초동 조치부터 좀 미흡했습니다. 그래요? 이 유가족의 실종 신고 직후에 경찰이 사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. 정작 중요한 CCTV를 경찰이 아니라 피해자인 강 씨의 남동생이 확보를 해서 네. 경찰에 건넸습니다. 예. 또 범행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건 기본 원칙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펜션 주인이 표백제로 범행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려서 이 증거물도 제대로 수집하지 못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범행이 일어난 펜션 주인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 이 수사 초기에 상당한 부분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은 범행 동기와 시신 수색, 공범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. 네, 알겠어요. 자,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사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.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 많은 의혹들이 얼마만큼 해소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경진 기자였습니다.